이렇게 차가 이게 뒤에 승차감 좋은데? X5는 뒤에 이렇게 승차감 안 좋은데? 그쵸. 그 등받이 각도 조절되는 거죠. 네, 리클라이닝하고 앞뒤 다 되는데 도날 시트고. 근데 이게 같은 플랫폼이고 하부가 비슷할걸요? 소재가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확실히 비싸니까 뭔가를 많이 하는구나. 배려를 많이 해놓은 거죠. 그 정숙성도 좋고 네. 상당히 지금 이게 X5하고 약간 윗급이라는 개념이 확 몸으로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뭔가 달라 뭐 이런 느낌이 드네. 뒷좌석에 X5 뒷좌석은 그렇게 이렇게 모셔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일단 시트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X5는 시트가 등받이가 불편하죠. 그리고 무릎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얘는 넉넉하네. 네. 그리고 방음 MVH를 좀 더 신경 썼어요. 되게 조용하네요. 조용하네요. 조용해. 엔진 사운드 들어오는 것도 조금 줄여놨고 얘는 좀 먼 데서 들리는 것 같잖아. 앞에서도 잘 안 들려요. 지금 워낙 1000rpm 초반이라서 또 나가서 밟아보면 들릴 수 있겠죠. 이 차주분이 이제 옆에 계시고, 네. 예, 차주분이 이거 작년 11월에 출고를 하셔가지고 6개월 정도 됐네요. 11, 12, 1, 2, 3, 4 그죠? 예. 그 다음에 5,000km 지금 주행했고요. 그 국산차 타다가 BM만 계속 타셨다고요? 네. 비장이시군요. 예. 중간에 벤츠 CLS 450도 한번. CLS 450? 예. 네. 그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벤츠하고 BMW하고?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건데, 벤츠는 CLS만 타봐서, 네. CLS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안 좋으세요? 일단 에어서스인데, 네. 서스펜션 세팅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 요철이나 이런 데 지날 때도 막 하부 부셔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뭐 에어 이제 서스펜션 움직이는 소리 찡하는 소리가 실내로 다 유입되고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가 벤츠 로고가 뒤집어지는 소리도 실내로 다 덜컥 하면서 다 들어오고.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올리버 집세 BMW 회장이 전기차 앞으로 비싸지는데 어떡하려고 내연차 계속 타라? 계속 판매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 신차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브랜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브랜드를 다 염려하는 얘기겠지. 네, 그런데 사실 이 BMW 같은 럭셔리 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호소력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차를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걱정해주는 것보다는 좀 이게 짜증나서 하는 얘기 같이 들리거든. 우리 차 좀 계속 더 팔게 해달라. 그렇지.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내연차와 공존하게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2030년, 2035년은 너무 성급하다.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건 알겠어요. 요 X7은 이제 클라 플랫폼의 그 가장 이제 큰 모델이라고 보면 되죠. 전장이 515이야. 대형이지 대형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풀사이즈. 근데 미국은 또 이거보다 워낙 크게 말아가지고 5.7m까지 가는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엔진이 직렬 6기통이란 말이에요. 2988cc. 네. B58 엔진이 참 좋은 엔진이에요. BMW 하면 딱 직렬 6기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솔직히 이제 저는 요즘 직렬 6기통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롱스트로크 엔진이라 그 보호가 80이고 스트로크가 94잖아요. 완전 디젤 세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토크 밴드를 길게 가고 초반 토크를 강하게 해서 발진감 높이려는 세팅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회전수가 예전만큼 사용이 안 되니까 BMW 하면은 막 7,500, 8,000 이런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BMW 터보 엔진은 다 6,500에서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짜릿한 맛을 많이 줬죠. 그렇죠. 이게 스트로크 사이즈가 길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엔진에다가 공을 많이 들였다고요. 그 더블 바노스하고 밸브트로닉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터보차저도 트윈 스크롤로 해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BMW가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은 다 넣었다. 지금 이 도로 이음새 되게 좋네. 편안하게 가네요. 네. 근데 서스펜션이 허당이라는 거를 안 느껴지면서, 허당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네요. 뭐 BMW는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 실력파 가수에게 노래 잘한다는 얘기하면 입 아프지. 내연차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BMW가 비클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핸들링 있잖아요. 그 핸들링에 극적인 재미를 낼 수 있는 그 한계치가 2톤에서 나뉜다니까. 그러니까 2톤 언더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데 그 2톤이 넘어가면 BMW라고 해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SUV X5만 돼도 2톤이 넘어가잖아요. 2.1톤이 기본으로 넘어가고 얘는 2.38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사실 여기에서 스포츠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정장을 입거나 캐주얼을 입거나 그 사람의 그 분위기가 있다고. BMW의 분위기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모든 육수를 닭육수로 하냐, 뭐 소고기 육수로 하냐, 멸치 육수로 하냐 그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베이스가 스포츠지. 그러니까 이런 2.3톤이 넘어가는 SUV에도 기본적으로 스포츠라는 개념을 밀파땅에 육수로 깔고 그 다음에 재료를 얹으니까 맛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BMW니까 야 신나게 돌려봐야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2.38톤은 관성 모멘트 자체 크기가 달라요. BMW가 아무리 조율을 잘해놓는다고 해도 이건 셀팅의 영역이 아니라 물성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강성과 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져야 1.7톤, 1.8톤에서 나오는 스포츠성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차는 몇 년 안 타도 돼 하시는 분은 이 차 가지고 돌리시고 몇 년 안 사도 돼요? 몇 년 안 타도 상관없어. 나 돈 많아. 그리고 뭐 인생이 뭐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가자 하고서 돌리시면 되는데 한번 출고하면 그래도 한 5, 6년, 7, 8년 삐걱삐걱 소리 나그러는 거 싫어 하체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돈 안 들이고 순정 그대로를 오래 타고 싶어 하시면은 이 차 가지고 중미산 자주 가지 마세요. 가끔 가셔도 맘만 내시고 타이어 소리만 들으세요. 차가 개걸음을 치는 동작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차가 타이어 소리는 살짝 그 경계선에 근접하면 이제 타이어가 소리를 지르는데 개걸음은 이제 한계점에 가까워졌다라는 거거든. 개걸음이 뭐냐면 이제 이런 X7에는 이제 그 사륜구동 배분이 세단하고는 조금 더 그 토크 바이오스가 좀 더 배분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차들은 한계점 근처에 있을 때 옆으로 개걸음을 쳐.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스펜션 링크라든지 부싱이라든지 아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스펜션 요 주요 장치들이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피로에 따라서 중량으로 오는 압력에 이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BMW니까 잘해놨겠지 하는데 잘은 해놨지. 하지만 요 내구성을 만약에 충분히 여기다 구현을 해놨다 그러면 얘는 1억 4천 가지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BMW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BMW가 물성을 넉넉하게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떤 차든 그 차의 속성에 맞게 약간 빠듯하게 줘요. 맞아요. M3 같은 것도 공도에서 달릴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서킷 갔다 오면 뭔가 수리를 해야 돼. 그렇죠. 얘도 이 차의 일반적인 운전자 성향보다 약간 마진을 둬서 만들어는 놨겠지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할 정도까지 마진을 넉넉하게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제조사가 내연차를 만들 때 독일 브랜드가 보통 최대 중량을 2.4톤 정도 이상은 안 만들었어요. 2.4톤까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설계 플랫폼은 대체적으로 최대 중량치가 2.7에서 2.8톤 정도를 예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예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유가 많이 두고 세팅이 됐다 그러면 될수록 내구성이라든지 오래 사용했을 때의 어떤 고장, 뭐 수리,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에서 2.5톤, 2.6톤만 되면 불안하죠. 이게 설계 마진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차를 굉장히 얌전하게 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차도 그 차주분께서는 한번 돌려보세요 하는데
만약에 원하시는 맛만 느껴보실 정도까지만 하고 네. 뭐 진짜 이 차의 그 한계 성능을 테스트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죠. 아 근데 이 차는 SUV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란 말이에요. 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타고 가는 차라는 거지. 예로 스포츠를 네. 즐기는 차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BMW가 액티비티라고 지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SAV라고. 네. 스포츠 액티비티. 그러니까 야 이걸 타면서 스포츠를 즐겨. 그러면 이걸 즐기려면은 한 1.8톤 정도로 만들어주든가 2.1톤, 2.2톤, 2.3톤 해놓고서는 즐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 운전을 레이서만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즐길 수는 있을 것이다. 약간 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겁을 먹으면서 속도를 줄이게 되니까 그 정도만 돼도 와 좋은데?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BMW는 X5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구입값치가 BMW 내에서 괜찮은 모델이에요. 왜냐면 이게 가격 대비 가치가 제일 높거든. 보면은 차량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모델은 그 X5를 좀 뻥튀기를 한 거지. 네. 사이즈를 키우고 고급감을 살리고 실내 디자인 그리고 또 정숙성. 왜냐면 이제 독일 브랜드에서 GLS가 이 시장을 다 먹고 있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BMW가 이제 니들이 독식하는 꼬라지 어떻게 봐. 우리가 이제 차 키워서 만들 거야. 이걸 만들었어요. X8이 나오는데 그거는 M으로 나와요. 이 차는 이제 M 버전으로 나오고 요거랑 성격이 좀 다르죠. 사실 그 X5M이나 X6M이 2.4톤인데 야 그거 와 그 차에서 제일 불만이 브레이크예요. 왜냐면은 2.4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가속하는 고속 상황에서 그 브레이크를 하면 이 브레이크가 가끔 쑥쑥 들어간다니까. 그 정도 되면은 카본 세라믹을 옵션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중량 때문에. 그러니까 2.4톤이면 네. 그 5시리즈가 예를 들어서 1700, 1800km 정도 되잖아요. 네. 한 30%, 40%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속도로 예를 들어서 200이나 250으로 달릴 때 그 줄여야 되는 에너지가 30%, 4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터 사이즈도 30%, 40%를 늘려야 대응이 되는데 휠을 30%, 40% 늘릴 수가 있어요? 없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열에 강하고 네. 반복 제동에서도 그 밀림이 없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M6의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X6M이나 있나? 그거 옵션? 없을걸요? 없죠? 예. 그러니까 SUV는 그렇게 안 탄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지. 그랬지. 근데 사실은 그게 고속에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의 공차 무게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진짜 이거 위험하거든. 그래서 무거운 차는 여러분들이 출력이 있다 그래도 좀 여유롭게 이렇게 내시고 네, 이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2.38톤이라서 일단 기어비가 종감속비랑 합치면 19대 1이 넘어요. 거의 20대 1이야. 그러니까 전기차 1단이네요. 전기차 1단보다 더한 거네. 더하지. 전기차 1단이 끼케야 아무리 높아도 타이칸이 16 정도 되죠. 15.56대 1인데 근데 이건 거의 20대 1에 가깝다니까. 네. 그러니까 BMW가 무게를 모르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게에 맞게 1단 기어비와 종간속비를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 이게 B58 엔진이 되게 스포티한데 네. 엔진 사운드가 잘 안 들리네. 지금 계속 1500, 2000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발령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5000까지 올렸어요. 지금 회전수가 올라갈 때도 보면 네. X5하고 세팅이 많이 다르네. X5는 엔진이 확 하고 이렇게 구동하면서 엔진 사운드가 안으로 그래도 상당히 들어오죠. 네. 얘는 저 멀리 있어요. 얘는 많이 걸러주네. 그러니까 한 동겹 정도가 더 일부러 차단을 하는 것 소리 같아요. 잘 잘 들리시라고 네. 이 터널 안에서 제가 밟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 멀리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향이 완전히 다르네.
거의 미국 소비자들 겨냥을 한 세팅인데,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그 유럽 소비자들하고 달리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들을 그렇게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네. 승차감 진짜 좋다 2열에. 뒷좌석 좋아요? 헤드로. 이게 딱 그 자리가 네. 앞 뒷바퀴에 딱 중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칭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창석이죠. 네. 바퀴가 제일 불편하지. 앞자리, 뒷자리. 네. 근데 앞자리는 앞에 가면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죠. 모르고 네. 뒷자리가 좀 불편하겠죠. 3열은 불편하겠지. 3열도 생각보다 큰데? 그 X5는 무늬만 자리거든요. 근데 얘는 제법 앉을 수 있겠다. 그리고 헤드룸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게 전고 차이가 나니까 네. 머리가 광활한데? 확실히 난 큰 차가 좋아. 작은 차는 진짜 답답해. 저는 이 차 이 정도 사이즈는 저한테 너무 커요. 그래요? 네. BMW는 이렇게 타면은 BMW만의 특징이 곳곳에 있으니까 참 익숙해요. 참 정이 가요. 네. 저는 좀 많이 익숙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BMW를 타면 참 정이 가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 세대가 바뀌어도 그 흔적들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이걸 쉽사리 없애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세 세대 이전에 네. 모델을 타더라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BMW구나. 이거는 BMW만의 터치구나. BMW만의 특징이구나 하는 게 곳곳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차를 교체를 해도 BMW 오너들은 어색하거나 뭔가 좀 적응을 해야 되거나 이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BMW가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부분은 정말 잘한다. 전기차는 왜 근데 그렇게 못 만들까? 참. 내연차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계나 자동차를 만드는 형식 자체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기계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전자제품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 안타까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포기해?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자기들이 왕이었는데 왕자를 내줘야 되잖아요. 당분간. 그리고 그걸 다시 찾아오려면 또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겠다. 이미 자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렇죠. 네. 상실감은 크겠죠. 네. 왜 연예인들이 인기 많다가 인기를 잃어버리면 자살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얘들이 왕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계급장 뛰라 그러니 그 계급장 뛰고 싶나? 그거 계급장 달려고 몇 년이나 진짜 짬밥 먹어가면서 진흙탕에서 굴렀는데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갑자기 전기차 나오더니 계급장을 뛰래. 그래. 억울하지. 그 심정 모르는 거 아니나. 할 수 없지 뭐. 근데 확실히 이게 이 스포츠 맛은 조금 아까 저속할 때 약간 있었는데 이제 고속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항속을 하니까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아니야 이게. 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울렁울하죠. 네, 울렁울렁해요. 이러면 이제 활동할 때 상당히 롤이 커요. 그리고 이게 휠베이스가 30mm가 넘어서 기본적으로 회도를 맛깔나게 할 수 있는 5.1m가 넘는데. 근데 이제 서스펜션을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하니까 약간 좀 단단해지죠. 진동이 살짝 너무 살짝 읽혀지네요. 진동을 약간 파고 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차이냐면 원래 스포츠성이 있는 차들은 진동을 딱 넘어갈 때 툭 하고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 이 사이클이. 근데 얘는 진동을 잘 스포츠에서 쪼여가지고 잘 넘어가는데 막 버티려는 힘이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성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라고요. 지금 막 버티려고 그래. 2열에서는 확실히 느껴져요. 얘가 진동을 없애려고 뭔가 이렇게 좀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게. 사실 그게 안 느껴져야 되거든.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가볼게요.
이게 편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성이 있는 차의 단단함에서 오는 편안함 있잖아요. 왜 짧게 치고 네, 가는 거. 네. 그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게 이제 물속에서 오는 물리적인 그리고 이제 한계인 거지. 이 서스펜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스프링 상수, 그 다음에 댐핑 상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가변을 하려면 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옵티마이즈를 해놓고 거기서 변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기본 성격이 좀 더 승용에 가깝게 만들 것이냐,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들 것이냐. 스포티하게 만들어 놓고 평소에 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기본으로 해놓고 스포티함이 가능하도록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스포티함보다는 아무래도 편안함이 조금 더 비중을 둔 것 같아요. 그게 요점이야.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어스프링이잖아요. 네. 에어가 단단하게 상수를 잡아도 네. 그 다음이 문제야. 그렇죠, 그 다음이. 그러니까 톡 할 걸 네. 투둑 이러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아 이놈이 스포츠성에 맞춰서 원래 세팅된 건 아닌데 BMW는 그 밑에 스포츠 육수가 깔려 있으니까 그 맛은 느끼게 해주지만 본질 얘는 돌려보면 분명히 롤에 의해서 아 재미가 별로네 라고 느낌이 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느낌이 독일차를 오래 타보고 스포츠성을 타본 그 단단함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껄끄럽다니까. 그게 지금 제가 껄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1열보다 2열에서 더 잘 느껴. 네. 지금도 톡 해야 될걸? 뭔가 남아있어요, 뭔가. 투둑! 네. 투둑 한다니까? 이게 강하게 에어 스프링을 조절을 하더라도 네. 그 뒤에 댐퍼가 문제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댐퍼가 스포츠와 편안함 사이에 중간점을 그렇죠. 찾았을 때 네.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 그래도 편안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중량에, 이 사이즈에. 그런데 그냥 컴포트가 낫겠네요. 기분에. 얘는 컴포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편안하고 제일 위화감이 없어. 어우 편하다. 네, 가만있어. 컴포트 플러스도 있어요. 컴포트 플러스가 있어요? 네. 오, 이거는 소포 드리븐 모드인가?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 눌러봤는데. 사장님은 이거 만족하세요? 재미가 없어서 조금 그래요. 스포츠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 네. 이제 네. 스포츠성 있는 모델을 하나 더 여기서 구입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예,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게 문제야. 네. 그게. 항상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샤넬에서 차 만들어주면 막 사라 그럴 텐데. 에르메스에서 차 안 만드나? 시계도 만들던데 에르메스. 차. 아 요즘 장르 파괴, 브랜드 파괴인데 그 샤넬도 하나 만들어주면 남자들 차 사기 진짜 좋을 텐데. 그 차를 사면은 이 가죽이 다 샤넬이요. 네. 그리고 샤넬 백을 증정하는 거지. 네. 아 여행 가방도 주고, 뭐죠? 벤츠 루이비통 그 컬렉션, 뭐 BMW 샤넬 컬렉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차 사기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빠르다고. 그러다 도장 찍히지. 그저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허락도 허락 나름이지. 이런 X7급은 진짜 피 터진다. 그렇죠. 피 터진다. 작은 그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가졌을 때 한 대가 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주차도 해야 되지, 관리도 해야 되지,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어떤 주의냐면 똘똘한 놈 하나 갖다 주지 어설픈 놈 2대 갖다 주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X7 살 돈으로 X3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뭐 340 한 대 사고 뭐 이렇게 찌집은 더 좋지 않나요? 그러는데 차주분은 어떠세요? 어떤 취향이세요? 저는 똘똘한 한 놈
그죠? 예. 제가 항상 그래. 똘똘한 놈 하나 타고 다녀. 똘똘한 놈. 왜 X3를 사면은 사이즈에 아쉬움이 너무 크다고. 특히 애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더 큰 걸로 갈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340을 사면은 M으로 갈까? 340이 갖고 놀기 진짜 좋은데 저희는 이렇게 340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건 경험이 많은 사람 얘기고, M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또 M 막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똘똘한 놈으로 하나를 사라. 그러니까 SUV는 사실 얘가 제일 BMW에서 똘똘하지. 왜 그러냐? 어차피 SUV는 스포츠를 부르짖는 게 사실은 제일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해가 안 돼. X3도 사실 스포츠형이 좋긴 한데 그게 무슨 스포츠야 그게. 그냥 그러니까 축구할 수 SUV. 있는 양복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가능한. 세탁기에 돌릴 수 세탁 있는. 가능한 니트 뭐 이런 느낌.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려면 전고가 일단 낮아야 돼요.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요. 롤 강성이 좋아야지 서스펜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전고가 높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길다? SUV 형태다? 어렵지. 지상고가 일단 그렇게 되면은 차체 중심하고 롤세타하고 거리도 멀어져가지고 막 이리 또 저리 또 거기서 롤이 발생하는 거고, 슬립 앵글 많이 일어나고, 중량 많게 되면은, 높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차는 스포츠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축구 몇십 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드리블 한번 쫙 해보고 슛 한번 하고 기분 냈어.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라고 맞아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 공원에 산책을 했는데 철봉이 있어요. 네. 그거 한 몇 번 하고, 네. 좋다. 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대로 각 잡고 운동하려면 운동복 입고, 그리고 준비 운동하고, 한 뭐 20세트 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요 차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여유롭고 편안하면서 간혹 가다가 사람이 삘 받을 때 있잖아요. 네. 우리 차주님도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리거나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퇴근할 때 한번 이런 데 갖고 나와가지고 밟아보잖아, 시원하게. 그 순간에 풀린다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평상시에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근데 X5랑 진짜 느낌이 이렇게 다르네. 많이 다르네요. 네. X5는 같은이 아니지. 에어서스를 해도 뭔가 딱딱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얘보다는 조금 더 좀 거칠다 그래야 될까? 뭔가 약간 스포츠 맛을 더 냈지. 넣었어요. 매운맛이 약간 더. 근데 얘는 이제 매운맛보다는 좀 달달한 맛을 조금 많이 넣었네요. 사실 X5가 완성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거든요. 그래서 동급의 차라면 SUV 그 정도 가격대면 저희가 그걸 추천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 그럼 이제 X5 사는 분들은 X7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차주분 둘 다 타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만족도나 X7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들이랑 같이 타기에는 그렇죠. 네. 혼자 타시기에는 혼자 타기에는 X5가 훨씬 좋죠. 제가 전차가 X5M이었는데 네. 만약 제가 이제 싱글이었으면 네. 계속 타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X5M이면은 더 그러셨겠네. 예. 아쉬움이 더 크셨겠다. 사실 X5M은 너무 단단해, 서스펜션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컴포트로 해도 불편해. 예. 근데 차고가 그렇게 높고 중량이 2.4톤이나 나가는데 그렇게 안 조여놓으면 스포츠성을 살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X5M이나 X6M이 굉장히 불편한 차라고. 근데 그걸 이제 SUV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겠지 하고 집는데 그래서 당황을 많이 해요.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니까. 예. 혼자 타기엔 좋지 근데. 진짜 출력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시겠다. 맞습니다. 그게 그러게. 제로백에 6.8초예요 이게. 이게 무게가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제로 200은 더 미쳐. 32초야 이거. 덩치가 문제고. 제로 200은 왜 이렇게 늘어지냐면 출력도 출력이지만
공기 저항이 엄청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0.33에다가 단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0, 50부터는 엄청나게 늘어지는 거예요. 얘가 뭐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출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이런 류의 차들이 제로 200이 딱 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차들에게 스포츠성을 그래서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로 100이 6.8초 그래도 뭐 덩치에 비해서는 괜찮다 하는데 제로 200 들어보면 이제 기절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SUV가 BMW가 왜 사람들이 스포츠성이 있다라고 믿냐면 얘가 이제 코너를 돌아갈 때 네. 보통의 그 SUV는 일단 언더를 잡고 들어가요. 네. 기본적으로 언더 특성을 내면서 언더나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시킨다고. 그런데 이제 BMW의 SUV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진입할 때는 언더가 안 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언더는 나요. 그런데 언더가 처음부터는 얘가 언더가 생각보다 하는데 돌다 보면 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이 어디냐면 선회할 때 하중 이동이 많이 쏠리게 되면 그 현상이 더 도드라진다고. 근데 살짝 돌 땐 잘 못 느껴요. 살짝 돌 때는 와 진짜 잘 돈다, 선회력 죽인다 이런 느낌. 그게 사실 착각의 영역이거든. BMW가 그걸 진짜 잘해요. SUV에서. 그러니까 X5 타고서 이게 보통 세단 씹어먹는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래. 못 씹어먹어요. 실제로 달려보면 큰일 나. 그 노을 많이 발생하고 그 무게중심 높아가지고 위험하거든. 그런데 이게 적당한 속도에서는 진짜 막 칼같이 도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니까. 근데 거기다 하중도 실어보면 얘도 어김없이 언더 놨다가 엑스드라이브가 사륜 보정해가지고 그래서 좀 언저를 빼주고 요 패턴이 얘도 나오거든. 사실 SUV로 거기까지 내주는 얘들이 유일하니까. 그러겠죠. 다른 애들은 못해. 그것마저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포츠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성이 예급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GLS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얘가 각 모두별의 변화도 뚜렷하고 선회할 때는 서스펜션의 느낌도 깔끔하고 그래요. 벤츠는 세팅을 잘 하는데 스포츠성, 뭐 모터스포츠엔 이해도 뛰어나고 정작 차들에게는 그렇게 막 뭐랄까 운전자가 차를 한계점까지 막 급하게 몰아붙이는 성격 급한 언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서스펜션을 약간 심심하게 해요. 이제 그게 색깔인 것 같아요. 브랜드의 색깔. 브랜드 컬러인 거죠. 네. 우리 고객들의 성향은 이래.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요 길이 되게 안 좋은 길이에요. 지금 거의 못 느끼겠네. 야, 이 소리를 그냥 뭉개고 가네. 그러니까. 컴포트에서는 후진동이 한 3-4번씩 일어나. 이게 얘 성격인 거야. 플러스였고 이제 다시 컴포트로 났습니다. 네. 그 잔잔한 파도에서 이렇게 튜브에 앉아 있는 거 같아. 플러스는 좀 너무한 것 같아. 그 너무하네. 지금이 딱 좋네.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컴포트가 좋은 것 같아. 뭐 요람처럼 이렇게 흔드는 거 싫어하거든. 그 이제 후진동이 2-3번 생기면 뭐가 문제냐면 어쩌다 쭉 가다가 후진동이 요칠 한 번 생기면 괜찮아요. 근데 요칠이 2번, 3번이 연달아 생기면 이게 막 서로 짬뽕이 돼갖고 되게 막 뭐 사람 어지럽게 하거든요. 그건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이게 스프링에서 오는 주파수하고 이 댐퍼. 굴곡에서 오는 주파수하고 이게 맞아버리잖아? 그럼 증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지러워. 그러니까 이제 물렁물렁한 차들이 그래서 때때로 그렇죠. 불편하거나 멀미를 주거나 막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서스펜션이 난 승차감이 좋아라고 하는 게 성향 차이도 있지만 거기서 오는 불편감이 없다라는 거거든. 이 스포츠, 이 컴포트가 딱 좋네요. 컴포트 플러스는 애기가 있으면 애기 재울 때 좋겠다. 그렇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직전에 이 차를 왜 사신 거예요? X5M을 타다가 이제 승차감 때문에 너무 그래서 일단 바꿨죠.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차를 바꾸시면은 등록비로 한 1,000한 몇백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서 바꾼다고 하시면 네. 그 지출을 또 하셔야 되는데 예. 차값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 빠질 테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취미 생활비라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사실 차종을 선택한 다음에 차를 즐기는 데 관심이 있지 예. 누가 내 차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이 없어 사실은. 예. 맞습니다. 확실히 내연차는 독일차가 다분답이야. 에이, 그럼요. 네, 다분답이야. 네, 진짜 BMW 회장이 내연차 포기 못한다라는 게 이해는 된다. 여기에서 진짜 전기차로 넘어가기가 안타깝겠다. 우리가 생각해도 야 이거 진짜 안타깝겠네 하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죠? 그러니까 독일 세단의 이런 감각에다가 테슬라의 파워트레인이 겹치고 소프트웨어가 합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연예인 얼굴 합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몸은 누구, 얼굴은 그렇지. 누구, 눈은 누구. 연기력은 누구에다가 얼굴은 누구에다가 몸은 누구 이렇게 합쳐놓으면 완벽하지. 차라리 인조인간을 만들지. 이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되냔 말이지. 그러게요. 테슬라의 기술력과 BMW의 이런 맛깔스러운 그러니까. 스포츠 세팅 능력과 벤츠의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롤스로이스의 그 정숙함과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아우디 꽈트로의 그 안정감과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건가? 미친 차가 나오는 거지. 그 인생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왜 매력을 느끼냐면 자동차가 사람과 비슷해요. 사람의 매력을 느낄 때 보면 그 사람의 그 개성과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누구나 실수, 잘못, 결함. 이 자동차도 그래. 자동차도 BMW가 이런 매력이 있는 반면에 BMW가 내구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그동안 많이 있었다라는 거. 예전에 트렁크 찢어지는 문제도 있었고 M3. M3 네. 그리고 오일 질질 새는 지금은 뭐 전 잘 안 샌다. 이것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아직 오일 안 새죠. 예. 네. 예전에는 진짜 오일 먹는 거 특히 오일 줄어드는 거. 예. 그 국산차 오너들이 막 난린데 우리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트렁크에 오일 4통은 꼭 넣고 다니거든. BMW 네. M3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네. 좀 심하게 말하면 한 2,000에서 5,000마다 1리터씩 부어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 넓게 세팅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별거 없어. 그 딱 맞게 세팅을 하고 열 받았을 때, 열 변형이 일어났을 때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간격을 줄이잖아요. 그 오일 안 먹지. 그러면 널널하게 세팅하는 게 쉽겠나? 아니면은 딱 맞게 세팅하는 게 쉽겠나? 딱 맞게 세팅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럼 BMW나 벤츠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엔진의 그 잠재력을 충분히, 특히 BMW는 마진을 많이 안 두니까 아무래도 그 간격을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간의 차이라도. 거기에서 이제 오일 소모가 더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승용 엔진들은 오일 소모나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큰데, 퍼포먼스 엔진들은 그런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조금 더 출력을 더 내줘야 되니까 마찰을 그래도 그 갭을 좀 둬서 그 마찰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딱 맞게 했는데 그 고열에서 열팽창 해가지고 실린더 벽 다 긁어봐. 그러니까. 나중에 큰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일 좀 먹더라도 그게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오일이 줄어들어? 넣어주면 되지. 떠주면 되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현대 오일이 뭐 어디 오일이 줄어들어? 보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야? 왜 제조사 두둔해? 아니 그동안 우리는 BMW 뭐 AMG 하면 오일 줄어드는데 그러면 몇 통 가지고 다니냐 트렁크에. 내 거 줘? 오너들끼리 그거 나로 너 뭐 그 점도 몇 쓰냐? 그럼 몇 써? 그럼 오일 있냐? 그럼 당연히 있지. 한 통만 줘. 그러니까. 주거든. 그러니까. 또 먹었냐? 그러면 이제 저번 달에 다 썼어. 근데 미리 못 사놨어. 그럼 내가 몇 통 있어. 지금 제 벤틀리에도 오일 한 박스 있어요. 4통. 왜냐면 걔도 엄청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일이 이 케미컬류라는 게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 네. 계속 교환하고 먹고 타고 거기서 또 블로마이 가스 그래서 생기고
하지만 이제 현대 기아 오일 줄어드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오일이 줄어들어서 보충하는 게 대한 그 깜짝 놀람 그게 좀 큰가 봐요. 마칸 타시는 분이 네. 오일이 줄었는데 야 이거 포르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처음 타보시는 걸로. 네, 네. 어떤 때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오일 이제 막 하드한 주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오일 교환하고 오일 빼잖아요. 네. 오일 많이 안 나와. 왜 이거밖에 없지? 그만큼 줄어들건. 그러니까 8리터 나와야 되는데 7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 7리터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BMW 특히 오일 많이 먹어요. 특히 M은 네. 고성능으로 네, 갈수록 네.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도 했어. 얘네들이 BMW에서 EX이 생각하는 고급류 프리미엄이 페트롤 플러스 오일인가 그런 개념인 건가. 오일을 같이 조금씩 태워서 출력을 더 내는 건가? 그렇지. 뭔가 이게 영양제인가. 네. 일부러 다 안 긁어내리나 뭐. 그렇지. 심지어는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반찬인가? 이렇게. 우리가 못인 거지 뭐. 오일 줄어들면 문제 많습니다. 기아 소렌토 이놈들아 빨리 해결해줘라. 나 뒤에 너무 편해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앞에 가기가 싫어요. 저는 스포츠 놓기가 싫어요. 네. 딱 좋네 컴포트. X7이 이래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구나. 이거 타시는 분들은 다 좋다 그래. 그리고 X5하고 가격 차이가 생각만큼 안 나요. 근데 얘가 옵션이 훨씬 많잖아요. 레이저 헤드램프도 들어가고 기본으로. X5도 40i 40i는 들어가나요? 예, 좀 후속에 나온 것들은 네. 예, 21년형, 22년형 이런 거는 40i에서 레이저 우리가 탈 때가 2020년이었나? X5? 그때는 없었잖아요 레이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기에 따라서 틀린데 뭐 퍼스트 에디션이나 퍼스트 에디션. 예, 아니면은 뭐 후기에 뭐 이렇게 좀 옵션 좀 많이 해갖고 풀릴 때도 있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필히 X5랑 비교를 필히 하시겠군요. 예, 그렇죠. 네. 이제 혼자 거의 타면은 X5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X5에 비해서 안 좋은 건 체감 성능이 좀 떨어진다. 예, 그 다음에 스포츠성이 좀 떨어진다. 예, 딱 그 정도겠네요. 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하기가 좀 불편하다. 예. 그리고 좀 이게 승차감이라든가 아니면 핸들링이 좀 고급, 좀 7 시리즈처럼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X5보다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X7이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스티어링을 한번 잠깐 네. 흔들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야, 나 이제 이게 예. 왜냐면 예. 왜 흔들어 보라 그러냐면 이래서 BMW SUV가 스포츠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너들이 보통 이 정도 급의 차는 저 정도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얘는 막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티어링 휠의 이 반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자를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타각이 이렇게 좀 살짝살짝 돌려도 반응이 와야 차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돌아가요. 지금. 살짝살짝만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일 차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그리고 근데 잘 묶여 있고. 봐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리는데 이게 지금 인지 구조가 딱 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흔드는데 너무 잘 흔들려. 너무 반응이 빠른데 그런데 요 정도에서 롤이 잘 버텨야지 요 정도의 세팅 반응성이 나오는 차의 세팅인데 너무 흔들려.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는 롤 스테프니스는 스포츠성에 맞게 안 돼 있는데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도가 좋게 돼 있죠. 그러니 이게 네. 맛나게 스포츠 맛을 즐겨라라고 토핑이 된 거지. 자, 이제 스포츠로 놓고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조금 던지겠다. 지금 그냥 스포츠. 네. 그래도 롤 커. 롤 있고. 그래도 네. 커. 그래도 좀 버티네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는 좀 버티려나? 네, 스포츠 플러스.
아닌데? 네. 아 그래도 커. 큰 차이는 아닌데? 네. 아 그래도 커. 에어스프링 쪽에서는 버티는데 댐퍼가 못 버티니까. 이게 어댑티브 서스펜션에서 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2.2톤, 2.3톤이 되면 하중에서 오는 그 압력을 댐퍼가 감당을 못해. 에어스프링은 감당을 하는데, 근데 그 상수가 맞아야 이게 딱딱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BMW가 소비자들이 이런 차에서조차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지. 내가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너는 이만큼 움직여줘야 되는데 딱 움직여? 근데 움직여.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야 내가 X7 2.3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네. 스포츠성이 이렇게 좋아. 핸들 돌리면 네. 차가 팍팍 돌아가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오토교에서는 중량 나간다고 스포츠성이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마술 세팅을 얹어 놔가지고 네, 네.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단 일상 영역에서의 스포츠의 감성을 살려주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돌려본 정도가 이 차의 중량의 그 자연의 한계까지 안 간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네. 더 돌리면 이제 난리나. 네. 더 돌리면 난리나요. 우리가 서킷 들어갔을 때 여기 차 없으니까 그 타이어 그 워밍업 할 때 그걸로 살짝 한번 그 느낌으로 해보시죠. 그거 해보면은 대충 그 스포츠 플러스에서요. 대충 예, 스포츠성이 느껴지거든요. 네, 됐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스포츠성이 느껴지거든요. 네, 됐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얼른 컴포트로 바꾸고 싶어 나는. 이 차는 자, 한 번만 더 해보시죠. 한 번만 저기 더요? 코너 구간에서 살짝 흔들어 보세요. 코너 구간에서 이게 살짝 터내하면서 흔들 때 이게 더 표가 나거든요. 네, 이게 더 표가 나거든요. 네. 자, 요게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느끼셨죠?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은 확실히 좋아요. 얘의 네. 스포츠성, 얘가 담고 있는 포텐셜에 비해서 바로바로 따라와요. 굉장히 네, 빠르고 네, 집답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SUV에서 저렇게 반응성 좋은 스티어링 세팅은 별로 없는데,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 서스펜션에서 받아내는 스포츠성의 롤 스테프니스는 얘의 중량이나 얘 차체에 맞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때문에 얘의 포텐셜을 과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핸들을 살짝 돌렸을 때 차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더 돌리면 더 잘 돌아가겠죠 하고 더 확 꺾는 순간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확 밀리거나 중심을 잃게 돼요. 이거는 BMW 문제가 아니라 얘가 관성 모멘트를 못 이기는 거야. 너무 커져가지고. 맛있네. 네? 맛있어요. 운전 잡는 사람 맛있지. 왜냐면 자기가 하는 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뒤에서는 맛이 하나도 없어. 뒤에서는 어이씨 이게 뭐야 이게. 롤이 막 생기면서 좌우로 턴하면 뒤에는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뱃놀이가 안 산다는 거지. 특히 얘가 전장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가 더 요동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차의 스포츠성은 꼭 중미산 가서 뺑글뺑글 안 돌려봐도 알아요. 또 이렇게 해야 차에 무리도 안 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주분께서 왜 이 차가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아, 이 부분에서 불만이구나. 특히 X5M은 안 이렇거든. 절대 안 이렇거든. 근데 솔직히 두 대 중에서 뭐가 실내는 난 이거 갖고 싶은데. X5M하고 이거하고 두께 둘 중에 하나 집어 그러면 이거 집고 싶어. 왜냐면 어차피 X5M도 우리가 원하는 스포츠가 그까지는 안 가니까. 어차피 그거, 어중간한 놈이니까.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갖고 놀기가 더 뭐냐면 좀 무서워. 이게 차체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한계 내에서만 갖고 놀 자신이 없거든 이 차든. 그렇잖아요. 뭐 이게 기분 업돼 보면 이게 출력이 워낙 좋고 하니까 그 한계점에 근접을 했을 때 그때 얘가 어떤 반응을 내줄까 하는 그 두려움이 크면 그 차 잘 안 찍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X5M이 그래요.
한계 내에서만 갖고 놀면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